앞서 이제 안용환 의원께서도 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이 바뀐 입장, 단일화 거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나오셨는데 물론 이 당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그 김문수 후보가 제일 비판받는 거는 본인이 그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걸 넘어선다면 사실은 당 지도부의 굉장히 졸속 그 경선 관리,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이 더 이를 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고 그래서 이 여러 차례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우려를 저희들은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단일화에 대해서 훨씬 더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요. 그렇죠.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 후보 당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가 자기의 지위를 쉽게 내려놓는다. 특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다 알 것처럼 거의 99% 김문수 후보가 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 지도부가 이 단일화를 너무 쉽고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을 때 한덕수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이 게임의 구조가 55대 45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너무 확실한 게임, 누군가 이기는 승자가 뻔한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한 3차례 예선을 거쳐서 어렵게 후보가 됐는데 이걸 쉽게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첫째는 김문수 후보가 왜 그러냐면 정치적 미래가 크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김문수 후보 그 연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어요. 무슨 새로운 정부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하들 뭐 어떤들 당대표나 뭘 하겠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자신의 정치적 도전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기 어려운 거예요. 시간은 자기의 편이고 이미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자기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선거 비용의 문제도 맞아요. 있지만 더 나가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뛰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나 운동 시스템이 전혀 갖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을 한다면 뭐 후보 단일화 그 시점을 넘겼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덕수 후보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걸 김문수 후보가 잘 알고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연달아 지금 헛발질 네네. 했잖아요. 광주에서 갔을 때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광주 사태 발언. 그리고 쪽박촌 관해서 보여주기식 뭐 등등해서 행보를 할 때마다 지금 표를 깎아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경선을 거쳐서 된 나하고 갑자기 외부에서 꽃길 깔아놓고 한 사람하고 같이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건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도 동참했지 않습니까? 참전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분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곡히 얘기한다면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정도의 그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려면요 자기들도 뭘 내놔야 됩니다. 최소한 그동안 친윤이라고 해서 당권파라고 해서 호의했던 분들이 백의종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기 대권 국회의원 불출마라든지 내가 이것만 단일화만 되면 나는 모든 당권을 내려놓겠다든지. 단식 갖고는 안 된다. 그럼요. 뭔가 친윤 의원 중에서 한 5명 이상은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당권파도 희생을 해야지 오직 김문수 후보 보고 양보하라? 이건 명분도 없고 당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좀 궁금한 건 이건데 권성도 원내대표가 한 발언 중에 안용환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없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강행하느냐. 이건데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면 정치 도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놓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른바 성취?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도전의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적 욕심이라고 저는 뭐 폄하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존심의 문제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는 방송 나가서 여론조사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앵커가 직시청정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도 이왕이면 경쟁력 후보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지 그나마 경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라도 갖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당 지도부 조금 전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경선을 거쳐가지고 치열하게 정말 힘들어서 죽자 사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아까 홍 원내대표 말씀하신 거 약속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김문수 후보가 여기까지 온 데는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단일화 과정이 원만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당원들 지지해 준 게 맞습니다. 약속 파기다.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좀 전 대승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하고요. 혹여 전 이제 저런 경우는 저도 먼저 선거 캠프에 있어봤습니다만 후보보다는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후보를 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혹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당 대표자를 장악한다. 그럼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공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당원들이 단일화를 지지하는데 단일화를 지지하지 않은 그런 측의 후보를 당에게 당권을 넘겨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 파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에 섰던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당연히 1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제가 거듭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1대1로 하면 집니다. 집니다. 그러면 결국 빅텐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 분들 가운데서는 왜 우리가 지느냐, 1대1로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빅텐트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도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TV 토론하고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나 과정은 지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김문수 후보를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타당하냐 하지만은 어느 정당이나 선거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원만한 타협하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게 좋은데 전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당 지도부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 정치가 법원에 맡겨지는 일. 그럼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우리가 피하고 피해야 될 일인데 또 국민의힘 당의 내분 상태가, 내분이라는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분 상태가 또 국회의 일, 정당의 일, 정치의 일을 사법부로 끌고 가서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비극적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자, 궁금한 점, 성춘 부의장님.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와 단일할 수 있을까?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혼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안영환 의원님은 진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나로
후보직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앞서 혹 안영환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변에 이 대선은 지더라도 이후에 당권을 혹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자라는 뭐 목표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 뭐 다른 어떤 걸까요? 뭐 아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후보로 선출된 자의 어떤 그 정당성과 대의 명분에 관련된 얘기는 다 해주셨지만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안영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대의 명분 말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후보직을 고수하려 하는 이유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는 꿈이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가 꿈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레이스를 해보는 것, 완주해보는 것, 본인의 정치의 여정의 마지막을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마무리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저도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지금 당과 한덕수 후보를 좀 비판해 본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를 비판해 본다면 지금 아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끌어낼 만한 지지율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민이 맡긴 60일 동안의 국가 위기를 관리하라는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나올 만큼의 지지율을 받았느냐? 전 나올 명분 안 됐다고 봤거든요. 나와도 집니다. 지금 각종 지표 김문수 후보보다 알량한 포인트 앞서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앞서는 자 지금 우리 성춘부 의원님 말씀 중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렵고, 국민들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원 80만 명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뼈가 부서져라 이 선거 기간 동안 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우리 후보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원들이 정말 뼈가 부서져라 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보다 당원을 속이는 우리 후보가 더 낫다는 믿음이 있어야 뼈가 부서져라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김문수 후보께서 제발 경선 초반에 하셨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김덕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김덕수의 마음을 되찾아라. 후보에게 속았다. 당원들이 이렇게 느끼면 되겠냐라는 어떤 간절한 호소의 발언이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취지의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성춘부 이장님께서 분석해 준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도 있었는데 누군가는 본선에서의 어떤 승리보다는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 성춘 부의장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발언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발언을 좀 계속 이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도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지율 때문에 끌려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 알량한 격차가 뭐 그렇게 국민들의 부여한 권한을 내팽개치고 나올 만한 지지율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빨리 모셔왔어야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정당 전당대회를 치러서 선출한 후보, 그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단일화하겠다고 지금 당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 저는 매우 우스운 사례라고 보거든요. 경선 과정에 아예 참여시켰어야 됐죠. 정말 우수한 후보였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이 부여할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나올 정도의 지지율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했다면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빨리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했어야죠. 지금 그리고 오늘 뭐 토론회를 하고 뭐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를 선출한다고요? 지금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 주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년 동안 뭐 맷집을 키운 한덕수 후보 사실상 정치적 검증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적 토론 한 번 하면은 과연 저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4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초보구나라는 거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덕수 후보의 정치 토론 실력은 우리 모릅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약에 오늘 토론회 안 하면은 그냥 여론조사 돌려서 후보로 등록하겠다고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진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주 무서운 꼴이 지금 예측이 되는 게 이번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후보 등록이잖아요. 지금 더블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더블 등록은 뭐예요? 김문수 후보도 등록하고 당은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내일 갑자기 후보를 바꾼 다음에 한덕수 후보를 등록하고 근데 법적 분쟁은 붙어 있고 그럼 선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라는 건가? 국민의힘 후보로 2명이 등록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갑자기 법적 분쟁이 됐으니 자 누구 이 판단을 내린 지도부가 맞다 아니면은 아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맞다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주면 선관위는 그 한 명의 그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럼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라고 주장하는 후보가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우스운 꼴을 초래한 거는 전 지도부 책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도부가 일찌감치 모셔온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까 뭐 윤희숙 원장 80만 하는데 그 80만 당원 대상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그 후보를 후보 등록 전에 바꾼다? 이거는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일화 하시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바꾸는 건 후보 교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 지도부도 책임 있다라는 말씀. 앞서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비판의 말씀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볼 텐데